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 미스터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런 가운데 피의자의 남편이 반격에 나섰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석 씨의 남편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석 씨 남편 그간의 의혹을 하나하나 반박했는데요. 무엇보다도 2018년 2월 석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찰 주장대로라면 아내가 낳은 지 100일 된 아기를 이제 갓 낳은 신생아와 바꿔치기 했다는 것인데 저나 가족이나 의료진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차이를 모를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평소에 아내가 샤워하거나 오면 속옷바람으로 있을 때도 있는데 임신을 했다면 내가 눈치채야 되는 것 아니냐. 뿐만 아니라 아내가 만약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면 내가 감싸줄 이유도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핵심은 자신의 아내는 임신한 적이 없다. 그러니 출산도 당연히 안 했다. 지금 그 논리를 계속 펴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결코 임신을 한 적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석 씨의 남편이 아내를 두둔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슬픈 드라마를 볼 때면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제 남편의 그 해명이고요. 또 하나는 이 위층에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을 때 아내가 본인이 저지른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뒤집어 쓰려고 했다라는 게 남편의 설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아이뿐만 아니라 둘째도 있는데 내 딸이 잡혀 들어가면 이 둘째 아기를 누가 건사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대신 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려는 걸 남편이 막아섰다는 게 보도의 내용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런 해명이 나왔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아 기자님. 네, 일단 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석 씨가 2018년 초반쯤에 회사를 잠깐 쉬었다던데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출산한 시기쯤으로 이제 추정을 한 시기를 이야기한 건데요. 네. 이때 이 석 씨의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답답하다. 사람 몸이 항상 건강한 건 아니지 않냐. 몸이 아파서 회사를 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강하게 답변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정황이 몸이 아파서 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뭐라고 완강하게 이 뭔가 논리를 펴기엔 좀 부족해 보이긴 해요. 그런데 앞서 지난주에 뉴스파이터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경찰이 신생아를 바꿔치기 한 의혹이 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그 내용 관련해서 혹시 인터뷰나 그런 데서는 언급은 없었습니까? 장효미 변호사님. 예, 이번에도 사실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은 없다라는 강한 해명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사실 이 원래 산모로 알려졌던 분은 BB형이고요. 그 당시에 남편이 AB형이기 때문에 도저히 A형 신생아가 나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의아한 부분인 거죠. 그렇다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를 했다라는 소리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석 씨의 남편은 내 아내가 아이를 낳았다는 그 시기와 내 딸이 출산했다는 그 시기 사이에는 한 100일 정도, 한 석 달 정도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는데 신생아와 100일 된 아이는 체격면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그것을 어떤 의료진의 눈을 속이고 바꿔치기 했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납득할 수 있느냐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혈액형까지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혈액형 문제까지 나오면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48세 성모 씨의 딸, 22살 딸, 애초에 친모로 알려졌었지만 친모가 아니었죠. 그 딸과 그 딸의 남편, 그러니까 전 사위죠. 두 사람 사이의 혈액형에서는 이 신생아 A형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바꿔치기 한 거 아니냐.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혈액형 말고도 신생아 바꿔치기 한 의혹, 이걸 입증할 만한 건 없습니까? 오윤성 교수님. 원래 이제 이 경찰이 이번에 새로 확보한 증거 중에는 인식띠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신생아의 발목에다 다는 것인데 네. 거기에 이제 이름이라든가 이게 무게 같은 것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머리맡에 걸려 있는 사진을 확보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누가 사진을 찍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딸이 찍었다 아니면 전 사이가 찍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의 입장에서는 왜 신생아의 발목에 있어야 될 인식띠가 그것이 위에 걸려 있느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풀거나 이거는 어떻게 끄는 것이 아니냐? 네. 그것이 바꿔치기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그 띠지가
머리맡에 있었을 뿐이지 끊긴 흔적은 지금 없다. 지금 이렇게 완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면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바꿔치기를 했다 안 했다 그 얘기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은 신생아를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실제 산부인과 구조상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그 전제 사실을 비춰본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문점은 남습니다. 우선 혈액형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나 암 환자의 경우에는 적혈구 항원력이 약해 혈액형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산부인과 간호사들의 감시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을까? 탯줄을 자른 아이, 그 배꼽 안으로 세균이 침투하기가 용이해서 간호사들은 늘 신생아의 배꼽을 눈여겨본다고 합니다. 만약 아이가 바꿔치기 됐다면 간호사들은 단번에 알아볼 텐데 그 감시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었겠는가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석 씨가 신생아로 보일 만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석 씨 스스로도 이제 막 출산을 했다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제대로 거동이나 가능했겠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실제로 딸 김 씨의 가족에 따르면 출산 다음 날부터 석 씨가 산부인과에 들렀고 거동이 힘들어 보이지 않아 출산 직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이래서 미궁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가족들 얘기를 보면 아직까지 확실하게 범인이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윽박지를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그리고 지금은 정황 증거가 많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가운데 석 씨가요, 숨진 3살짜리 여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는데 대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석 씨 가족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 대화방에 지금 구속된 20대 여성 김 씨가 숨진 아이의 사진을 계속 올려서 당연히 둘이 잘 함께 이사를 가서 지내고 있는 줄 알았지 이게 옛날 사진일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아이가 바로 윗집에서 유기돼서 숨졌는데 이걸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아이 울음소리는 정말 듣지 못했고 이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거주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지만 이 안타까운 일을 막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석 씨의 남편도 정말 원통해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요, 뭔가 검찰로 일단 사건은 송치됐습니다만 계속해서 관련 기사는 나오고 있는데요. 뭔가 장유민 변호사님,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뭔가 계속해서 기사, 뭔가 새로운 내용, 어떤 정황, 언론 등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명확한 게 없어라는 생각은 시청자분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상식에는 너무나 비껴가 있고요. 사실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보니까 이 사건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미궁 속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더더군다나 이런 DNA 검사 무려 5차례나 했다라고 하고 그 과학적인 그 신빙성이 99.99%라고까지 하는데 이 가족분들은 믿을 수 없다. 출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내 친딸이라고 DNA 검사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는 그야말로 끼워 맞추기다라고 계속해서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어서 이 사건이 과연 어디로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제 이 사건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뭔가 확실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건요,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숨진 3살짜리 여자아이의 그 억울함은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